네,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주 을선거구 송기현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송기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삼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당선 소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4년 동안 원주를 대표해서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원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참 좋게 평가해 주셔서 이번에 다시 신뢰해 주셨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성과를 잘 평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앞으로 4년을 기대하시는 것까지 제가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께서 표를 주신 그 뜻을 깊이 마음 새기고 4년 임기 동안 꼭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주에선 사실 처음이에요. 삼선 연임이라는 게. 네. 좀 삼선 연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삼선이 이제 국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도 대부분 삼선이고 또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하는 중요 직책을 삼선위원이 하게 되기 때문에 삼선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 있게 되면 그만큼 지역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대표가 국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면서 국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삼선 국회의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사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지만 그 전부터 사실 네. 많이 지역을 누비셨는데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기억에 남는 게 없으세요? 2월 1일부터 제가 선거운동 예.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은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죠.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제가 또 저희 민주당의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하고 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월화수목금을 매일 또 서울을 출퇴근해야 되는 예. 그런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을 직접 뵐 수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운동을 비교적 일찍 시작했는데 다행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시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일을 잘 평가해 주시고 용기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았었는데 특히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은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식당가를 많이 다녔는데요. 9시가 되면 식당에 손님이 거의 없고 특히 원주의 전통적인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원일로에도 8시 반이 넘으면 거의 행인이 없을 정도로 네, 맞아요. 경기가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았고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평가를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 간의 비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사실 시끄러운 것도 참고 너무 좋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다가 경합을 펼쳤던 그 상대 후보인 김한석 후보에 대한 발언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당선 소감 말씀하실 때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인재로서 극찬을 하셨어요. 지역의 일꾼으로 좀 지역을 위해 힘써달라 이런 당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네. 혹시 예. 이 김한석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 인재로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원하신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환영이고 그렇군요. 사실은 예. 김한석 후보하고 저는 예. 그 선거 전에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주 현안이 있을 때도 김한석 후보가 열심히 노력해줬고 네. 또는 또 기재부에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이제 국회에서 그것을 조금 반영하는 데는 또 제가 열심히 김한석 그 당시 이제 정계 실장의 차관으로 있을 때 예. 제가 도와줬기 때문에 네. 김한석 후보 스스로 기재부에서는 민주당과 기재부의 한 라인이 김한석과 송견이다 그렇게 예. 얘기할 정도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비방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관계였고 또한 저도 그렇고 저도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네. 김한석 후보 역시 인품이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보기에 그 점이 참 좋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총선에 전국적으로 사실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사실 도내에서는 6대 2라는 좀 결과가 나왔어요. 이 강원도의 민심 좀 민주당 입장에서 아쉽기도 할 텐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그 보수 성향이 아무래도 강원도는 강하지 않는가 하는 첫 번째 인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 비교적 이번 정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평가가 도민들께서는 좋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면
강원도 각 지역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역에서도 저희 당 후보가 40% 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 민주당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발전했다 생각이 되고 도민들께서 또 많이 믿어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완전히 저희들이 승리하기까지는 아직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참 공교롭게도 수도권하고 인접한 지역에서는 얼추 다 민주당에서 됐는데 그 외 지역은 바람이 못 넘어가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 강릉 같은 경우 37%를 못 넘겼었거든요, 여태까지. 네, 맞습니다. 예, 네. 요번에 김중남 후보께서 44%를 많이 지지를 받았는데, 네. 이거 되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도민들의 그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후보들이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이 잘 발굴이 돼서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꼭 그렇게 그 어떤 선입견을 갖고 생각하는 정도의 결과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도 준비를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일단 원주 같은 경우는 좀 근데 원주 발전이 지금 어떤 한계에 있냐고 보면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해 왔었어요. 30년 동안. 근데 지난 1, 2, 3월 동안 계속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것도 1월 달엔 5명이 줄었고 2월 달엔 아마 3, 40명 정도 줄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3월은 200명 정도 넘게 줄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 추세가 멈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2년 동안에 현직 시장이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지금의 방향이 맞는 것인가 그런 평가를 시민들께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저희들도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역량 있게 일할 수 있는 후보들을 잘 공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렇군요. 공천 중요하죠. 예. 자, 이제 삼선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네.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원주 시민들께서 삼선 의원을 만들어 주신 뜻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원주 발전에서 필요한 역할을 삼선 의원으로서 중진으로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원주 시민들의 뜻이 바로 국회를 통해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요번에 삼선 의원들이 많이 생겨나셨어요. 네, 전국적으로. 네. 이게 삼선에 대한 원래는 막 상임위원장도 하고 여러 정책을 맡으시는 게 삼선의 역할이었었는데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거든요. 네, 제가 재선을 하는 동안에 예. 초선하고 재선하는 동안에 비교적 국회에서는 중요한 직책을 많이 했습니다. 예, 초선을 할 때는 법사위 간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선하는 동안에는 정책위 수석 부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는데요. 사실 재선 의원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원내 수석 부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재선 의원 중에서 한 4, 5명밖에 못하는 이제 역할인데요. 제가 그거 두 개를 다 했기 때문에 정책위 수석 부의장과 그리고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의원들께서 저게 내부적으로는 제가 당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만큼 그것을 다시 모아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앞으로 4년 주력해야 될 사업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원주에 지금 미래 산업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 8년 동안에는 의료기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정말 고도화하는 일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연구를 하고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검사하는 거 지원해주고 또 그것이 다시 또 새로운 판로를 찾는데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기관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돼서는 반도체 교육원 등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원주에 첨단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의 기초를 만들어놨다. 그럼 이 기초를 통해서 원주가 첨단 산업에 정말 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첨단 산업과도 관련되는 것인데 원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통해서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과 더불어서 원주에 있는 대학생들이
자기들의 꿈을 키우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이제 창업 타운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이분들이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이 부분은 원주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의 문제를 통해 예.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집중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국회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성기현 의원님께서는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힘 있는 국회의원을 좀 많이 강조를 네, 하셨거든요.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이 힘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중요한 사안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정권을. 예. 또 하나는 다른 지역과 경쟁을 했을 때 원주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치적인 힘을 보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앞으로 이제 사실 이 특별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3차 개정이 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특별법이 너무 많아요. 전국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강원도에는 사실 국회의원분이 8분밖에 네, 안 계시는데 네, 네. 물론 이제 좀 중진 의원들께서 많기는 하지만 이 특별법 개정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보관이 있으세요? 네,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은 게 이제 국회 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정부 부처에서 그렇죠. 정하는 것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당에서 물론 저도 있고 허영 의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저도 3선이고 허영은 재선이기 때문에 네. 당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마찬가지고요. 지금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는 5선이기도 하고 네. 또 이철구 의원님이랑 이양수 의원님께서 3선 의원이시고 그래서 또 한규 의원님은 4선이시고 네. 그런 통해서 각 상임위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음. 강원도에 있는 의원들이 좀 선수가 쌓여진 만큼 역할을 더 많이 해서 한다고 하면 국회 내 힘을 결집해서 정부 부처를 충분히 설득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 사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이번에 많이 대거 선출이 되셨는데 네네. 이분들이 굳이 강원도랑 나는 연관을 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을 좀 어떻게 모을 수 있는 함께 강원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조금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일반 시민들께서 약간 오해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들 강원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강원도 문제에서는 정당을 떠나서 협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영동, 영서의 이해관계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요 지역이 현안이라고 하면 힘을 같이 보탰습니다. 특히 그 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동서고속철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동서고속철도가 어떻게 보면 원주 쪽에서 하는 분들은 조금 이것이 너무 춘천 쪽으로 집중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이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그렇죠. 때문에 당시엔 예.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결국 해냈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같은 문제도 네, 맞아요. 춘천에 계신 분들은 사실 뭐 큰 이해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 강원도 국회의원으로서는 하나가 되어서 노력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선 말씀하시면서 이제 원내대표가 사실 삼선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원내대표 어떻게 좀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뭐 각 네. 언론에서 네. 저도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현재는 제가 우리 같이 힘을 할 수 있는 의원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실제 나갈지 네네. 안 나갈지 그것도 아마 다음 주까지는 제가 가까운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도내 얘기 한번 좀 해보면 도당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로 지금 네, 진행되고 네. 있는데 이 도당위원장은 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우선 이제 저희들이 8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이제 도당위원 선출하게 돼 있고요. 그 전에 지역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역위원장 선출이 되면 8개 지역 지역위원장이 같이 잘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좀 이런 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도당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은평에서 당선되신 김우영 전 위원장께서 당선이 되셨어요. 네. 이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그 정서적으로 김우영 의원 당선자죠. 네. 강원도민들의 그 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김우영 당선자를 어떻게 한다, 강원도에 같이 결합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조금 더 저희들이 또 도민들하고 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원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뭐 그 큰 그림을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가장 급선무 좀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 사업들 뭐 이런 게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 선거 기간 중 다니면서 야, 내가 꼭 이건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생각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중앙시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이 부분인데요. 중앙시장이 화재가 난 지 5년이 됐는데 네,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좀 그쪽에 좀 뭐랄까 좀 낙후됐다랄까 네. 아주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 중으로 아니면 그다음 6월 정도 해가지고라도 어떤 것을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그 해결책을 꼭 마련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네, 해결되는 길은 제가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영동코아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몇십 년째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LH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을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LH가 타산성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LH 사태가 나면서 손을 놓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LH에 맡길 것이 아니고 강원도나 원주시가 나서서 그 지역에 시민들께 필요한 것을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 제가 거의 꾸준히 그것을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천착을 하면서 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이제 길 문제인데요. 네, 원주의 외곽순환도로 연결하는 것을 꼭 기초를 닦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걸 해놔야 원주의 외곽순환도가 완결되고 원주가 비로소 하나로서 발전할 수 있는 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울러서 혁신도시와 관설IC를 연결하는 도로도 네. 남은 4년 동안에 앞으로 4년 동안에 제가 꼭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지역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일단 국회를 좀 네.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주민들이 사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뭐 당을 떠나서 이제 정치 국회 하면은 인상부터 찌푸려지는 이게 국민들의 정서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 가운데 하나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좀 어떤 역할을 좀 하실 건지 네, 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예. 제가 지난 8년 동안 비교적 그 부분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많은 의원들의 어떤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제가 어떤 대화 타협에서 또 대화나 이렇게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역할을 좀 많이 제가 했었고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저를 신뢰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좀 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치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바른 정치 언어가 좀 맞아요. 정착되는 걸 만들어야 네.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바른 정치 언어 부분은 저희가 저희 당에서 우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다 좀 깨끗한 정치 국민들이 볼 때 인상 찌푸려지지 않고 웃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송기현 의원을 좀 믿고 그리고 지지해 준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네, 원주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로 앞으로 4년 동안 다시 원주를 대표해서 원주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8년간의 의정 생활을 정말 잘 평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난 8년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원주와 국회를 출퇴근하면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힘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늘 겸손하게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발전 여러분과 함께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국회에서도 멋진 원주인으로 좀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going under, and this time I feel there's no one to save me. It's all or nothing.